네, 안녕하세요. 카도입니다. 그동안 제가 좀 HTS를 배제하고 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마침 제가 미팅을 최근에 했어요. 근데 미팅에서 매도와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미팅이 있었어가지고, 마침 요 미팅이 뭐였냐면은 모 종편방송사에 제가 출연하기로 일단 얘기가 돼 있어서 그쪽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요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는 건 뭐냐면은 결국 어디서 사는지는 알겠어.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보면은 제가 어제도 사실 설명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렇게 고점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뭐 신적인 재능이 있어서 이런 거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팔다 보니까 우연히 고점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종종. 근데 그래서 넌 어디서 파는데?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매도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매도를 기술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저는 뭐 제대로 매매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답 수준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매도하는 방식이 결국 밥값은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밥값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매도 방법은 무엇이냐? 자, 일단 저는 매도하는 타점이 크게 몇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근데 그리고 매수하는 타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투자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돌파 매매랑 눌림 매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시장에서 20%가 채 안 되고요.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거의 한 60%, 70% 수준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뇌동매매이거나 혹은 상위 0.1%에 뭐든지 다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파는 게 더 유리하겠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여기에 파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꼬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들 중 극히 일부가 내 종목에 매수가로 달라붙었을 때, 그럴 때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야, 나도 돌파 매매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럼 누구한테 팔아? 그런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여기서 파는 방법도 가능은 해요. 사실 별게 아니에요. 뭐 돌파 매매랑 눌림 매매랑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관점의 차이 정도예요.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또 크게 나눠지거든요. 눌려 있다가 가기 시작할 때 진짜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눌리기 시작하고 이게 끝날지 말지 모르겠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기 시작할 때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끝날지 말지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긴 대신 보통 플러스 5에서 10%를 더 먹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 있던 어쨌든 내가 매수한 타점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얘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결국 뭐냐면요, 가격이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매도를 걸어놓으면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가격이 무엇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중요하겠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고점과 VI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매도하는 타점이 고점이 되는 이유는요, 여기가 대부분 전고점이거나 혹은 VI이기 때문에 그래요. VI를 맞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VI 보통 한 틱 아래, 두 틱 아래 정도에 걸어놓는데 맞고 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전고점인 경우에 전고점을 뚫기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뚫는 시도조차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5틱에서 뭐 한 많게는 한 8틱 정도를 걸어둡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종목이 5,180원 정도의 지금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이 뭐 5,270원에서 5,280원 정도, 전고점이 한 예를 들어서 5,400원 정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넉넉히 이 정도에서 빼기 시작해요. 왜? 5,400원은 라운드 피규어잖아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는 하락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뚫고 상승하기도 좋겠지만 되게 강한 저항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부터 걸어놓기 시작해요. 근데 야, 너 그러면 5틱에서 8틱이라며. 아니, 5틱에서 8틱 정도겠지만 이런 경우는 좀 예외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예를 들어서 얘가 5,450원이 고점이다 그러면 그냥 6틱 한 5,390원 뭐 5,380원 뭐 이런 식으로도 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경우는 좀 재수가 없는 케이스고, 재수가 좋은 케이스에서는 이런 자리에 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00원을 딱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저는 얼마에 걸었어요? 5,280원에 걸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요, 사실 별로 내가 할 거는 없다.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앞에 있는 거를 부지런히 찾는 것뿐이다. 그리고 VI에 표시를 해두는 것뿐이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부지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술, 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좀 부정적이에요. 뭐 어떤 거냐면, 매도라는 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고수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엄청나게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툴들을 바탕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아니, 사실 기술적인 툴들을 바탕으로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뭐 좋을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전쟁터 나가는데 AK 한 자루 들고 나가고 M4 한 자루 들고 나가고, 뭐 너무 서든 어택을 예시로 드는 것 같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아무거나 뭐 권총 한 자루라도 더 들고 나가고 칼이라도 한 자루 더 들고 나가고, 그리고 진짜 못해도 삽이라도 하나 더 들고 나가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전쟁에서 그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소총도 아니고요, 권총도 아니고요, 칼도 아니고 삽도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이죠. 가장 중요한 기본을 아는 거, 요게 중요하다. 그럼 요거는 뭘로 해결이 된다? 부지런하면 된다. 우리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한다 칩시다. 총 잘 쏘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 총 잘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파밍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줍는 거죠. 우리 어떤 게임을 하던 어떤 걸 하던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있더라.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뭘 찾아라? 전고점과 그리고 VI 라인을 찾아놓고, 그 뒤에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기술적인 툴들을 섞어서 좀 더 좋은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더라. 왜? 경험적으로 제가 그 큰 기술적인 툴 없이도 아주 상위권에 있는 실전 투자자의 입상자였고, 그리고 그 외에도 꾸준히 수익률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이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너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다.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기술적 트레이더들에 비하면 기술적 툴은 아직 멀었어요. 기술적 툴을 가지고 있질 않는데, 애초에 기술적인 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